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영국, 미국, 호주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영국, 미국, 호주가 발표한 안보협정 오쿠스 파트너십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지난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후 나온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란 음속의 5배를 초과하는 무기로 지상 레이더의 시야를 벗어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비행 중 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국은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호주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위한 기존의 공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19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서부의 무기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군 측은 러시아군이 그 후로도 극초음속 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5월 21일 연방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슨 총리의 집권 연립정부는 하원에서 76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의석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소니 알바니즈가 이끄는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스콧 모리슨이 승리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총선이 강력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이 모르는 노동당 야당 사이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작년에 약간 떨어졌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질랜드인의 평균 수명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평균 수명이 늘어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수명은 2021년 81.99세로 2020년 82.36세보다 0.37년 줄어들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노르웨이, 한국과 함께 2019년 이후 기대 수명이 늘어난 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유학생은 12,000명 미만입니다. 이는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기 전 52,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교의 202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등록한 학생 수는 5,391명으로 2020년보다 500명이 늘었고 2019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6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반부터 5,000명의 유학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크리스 힙킨스 교육부 장관은 10월까지 유학 비자 처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년의 경우 뉴질랜드 전국에 1년 동안 유학생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루아페우 산의 화산 떨림 수준은 지난주에도 계속 증가해 지금은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분화구 호수의 온도도 계속 올라가 지금은 섭씨 36도로 경보 2단계에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질 핵과학연구소인 GNS는 이러한 현상은 화산 분출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아페우 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1895년, 1945년, 1995년, 1996년, 그리고 2006년에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과 96년에 걸쳐 루아페우 산은 여러 차례 분화해 스키장과 공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성명을 통해 자신이 보건국장으로 임명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지난 4년 가까이 자신은 그 역할에 전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유감스럽게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일기를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빴었다며 자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오는 7월에 보건국장직을 사임하게 되는데 함께 일하던 공중보건국장 캐롤라인 맥켈레이 박사와 공중보건부국장 니키 스테파노 글래니스 박사도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는 비료, 기름, 보드카가 포함되는데 관세가 인상되면서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데미안 오코노 통상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코노 장관은 1995년 이후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이러한 관세를 부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당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던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35% 관세로 무역이 완전히 중단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뉴질랜드의 최대 규모의 수출업체가 이미 무역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24일을 마타리키 공휴일로 설정하자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뉴질랜드 공휴일 중 12번째로 마타리키 공휴일이 추가됐습니다. 마타리키는 전통적인 마오리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마오리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타리키는 태양의 위치, 별의 나선형 상승, 달의 위상, 그리고 지역 생태 이벤트를 설명하는 환경 달력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마타리키가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전국적인 축하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박민홍 씨가 해초를 이용한 혁신적인 건축 자재를 개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홍 씨는 학부 마지막 제품 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로 해초류를 이용한 바이오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친환경 보드는 불에 강하고 습기 조절 기능이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혁신적이고 저렴한 재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박민홍 씨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건축 산업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해초 보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학생들의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캔터베리 대학교 혁신 점프스타트에서 가장 큰 상업적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20,0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호주는 지난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군용 장갑차 20대 중 처음 석 대를 보냈습니다. 중무장한 부시마스터 차량은 전쟁 지역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수용하는 데 사용되고 공격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호주 의회에 비디오 연설을 했고 호주는 1억 9천만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석유 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호주 국민은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젤렌스키를 민주주의의 사자로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 GF 러시아 대사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소용없다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한 국제법 학자는 대사를 공식적으로 소환해서는 안 되며 뉴질랜드는 외국 대사를 추방하기 전에 다른 조치를 취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GF 러시아 대사는 국회 특별위원회에 2번 초대됐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러시아의 주요 정치인과 관리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제재와 함께 모든 러시아 수입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임 대사모가 출범 3주년을 기념하고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10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차세대 젊은 인재를 발굴해서 한국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과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교민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대사모의 손호현 후의장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학생들의 쉼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경숙 전 오클랜드 한인 후의장은 대사모의 3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재외동포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국제사회에서 역량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또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개선, 국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리해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11일 신규 감염자는 7,592명이고 11명이 숨졌습니다. 640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23명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세안의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